안녕하세요. 예. 뭐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예. 메가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1시간 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저도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짧게 할게요. 짧게 하도록 하고요. 짧게 합격을 위한 팁.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합격한 사람들의 표본이랑 불합격한 사람들의 표본이 꽤 많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붙겠구나라고 생각한 점이 있어요. 이미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말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고 또 좋은 말은 여러 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인데요. 길게 안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합격생의 평균 수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게 처음 공부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시험에서 혹은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가끔 합격기라든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긴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요령 있게 공부해서 1년 만에 합격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합격하고 나면은요, 자기가 공부했던 걸 좀 미화하고 싶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줄여서 말을 하게 돼. 보면 1년 만에 합격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대학에서 전공했던 사람이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기간에 합격을 하겠지만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합격하는 게 좋잖아요. 한 1년 정도 제가 보기엔 앞당기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요령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단기 합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점수예요. 영어 실력이 충분해야 돼요. 이게 공무원 나중에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영어 시험도 회화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법이고 독해인데 실제 공무원 되시면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는요, 영어가 안 되면 여러분 합격할 수가 없어요. 단기 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합격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는 이게 공부한다고 잘 안 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공부하는 거 좋은데 남들은 나머지 암기 과목하고 있는데 나만 하루에 몇 시간씩 영어 붙들고 있어봐요. 그거 자체가 남들한테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는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극복이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영어를 극복할 수 없다면 영어 과목이 없는 시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7급 시험의 경우에는 토익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영어를 본인은 공무원이 목적이다. 꼭 영어를 지금 못하지만 영어 실력을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영어 강사님은 아니지만 저는 아침마다 하프모의고사 공부하는 거 있죠.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 보는 다른 내용이랑도 관련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전업수험 기간이 3년 넘어가면 합격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 3년이라는 건 만 3년으로 얘기를 할게요. 36개월.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요, 경쟁률은 높지만 절대 3년 이상 공부할 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양 자체가 무슨 예전에 사법고시처럼 그렇게 양이 많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공부했으면요, 볼 내용, 시험에 나올 내용만 한 건 이미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 얘기는 본인이 그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험 기간이 4년 넘어가시면 무조건 접으셔야 돼요. 합격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해 4년 넘어가면, 48개월 넘어가면은. 가끔 이런 부분 가지고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수험 기간은 4년을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꼭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럼 저는 어떤 방법 권해드리냐면요, 1년을 리셋을 하세요. 책도 보지 말고 1년 동안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택배 상하차도 좋고 그다음에 쿠팡 알바도 좋고 혹은 편의점이라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1년 정도 무조건 접으시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으세요. 돈을 모시고 한 4년 정도 공부한 사람은요, 1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싹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요, 또 보면 웬만한 거 다 생각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1년 만에 단기간에 한번 승부 한번 봐보세요. 물론 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4년 넘어가면 일단 공부는 접으시는 게 맞다. 계속 질질 끄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보면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시간이 얼마가 좋을까?
가끔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앱 같은 것도 앱 설정해 놓고선 하루 공부 시간 체크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루 공부 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그러니까 보면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가끔 보면은 인생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12시간, 13시간씩 해봐라.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100km 마라톤 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못 뛰어.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은요, 철인 경기, 그 밖에 무슨, 군대 특수부대, 이런 걸로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하루 동안 8시간, 9시간, 10시간 넘게 머리를 계속 돌리는 것도요, 뛰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10시간, 12시간 공부한다 얘기할 때요, 그 말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8시간밖에 못해서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8시간 오늘 그 책상에 앞에 앉아있는 시간 8시간 됐으면요, 본인은 오늘 할 일 다 한 겁니다. 잘하신 거고, 근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체력이 좋다, 난 8시간 갖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럼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만약에 본인이 하루에 오늘 공부한 시간 9시간 넘어갔다, 그럼 무조건 쉬세요. 더 이상 공부하지 마시고. 이게 공부 잘 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면요, 다음날, 다다음날 몸이 힘들어요. 머리가 힘들어요. 그럼 또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슬럼프라는 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꾸준히 8시간씩,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6일 정도.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붙는다,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8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매우 성공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 초기에는요, 학원 강의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럼 강의 들을 때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힘든 건 맞거든요. 그러면 한 9시간 정도 하세요. 혹은 10시간까지. 그러니까 정리해보게 되면은 책상 앞에 순수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넘어가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칭찬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래도 9시간 넘어가지 마세요. 자, 1년 동안 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덜 지치니까 강의를 들으면. 그러면은 8시간, 9시가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더 플러스해도 좋습니다. 자, 그 이상은 하지 맙시다. 다만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험 앞두고 막판 2달은 더 하셔야 되겠죠. 막판 2달 정도는 1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이게 계속 12시간은 못 하는데, 시험 2달이면요, 이거 2달만 지나면 끝나면 쉴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가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때 체력도 몰라요. 그냥 힘들어도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가능해요. 근데 평상시엔 그렇게 12시간씩 하지 마시라. 막판 2달만 이렇게 하시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짧게 끝나겠죠. 30분씩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사람이요, 유전적으로 종달새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올빼미형이 있대요. 저는 매우 올빼미형이거든요. 밤을 사랑해요. 무조 많이 사랑해. 그런데 그런 저도 고시 공부할 때는요, 항상 9시 전에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았어.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종달새 스타일 공부를 할 때랑 올빼미 스타일 공부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정도가 되게 차이가 커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아침 9시 수업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7, 8시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화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화장할 시간 없죠? 차 타고 간다고 그러면 차 안에서 화장하죠? 그리고 밥 먹는다, 밥 먹을 시간 없다 그러면요, 밥 먹을 시간 없으면 아침에 가장 소화 빨리 잘 되는 거, 선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건 아니지만 열량이 높은 초코바를 먹는다든지, 혹은 차 안에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죠. 또 아침에 화장실도 가야 돼? 그럼 어때요? 자, 밑으로는 빼고 위에서 먹고 있죠. 재미없어요? 예.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시간 세이브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쌓이면 차이가 커요. 그런데 올빼미형으로 공부하면 그게 안 돼. 올빼미형 공부하면요, 아침에 느지막하게 일어나죠. 아침에 수업이 없어. 그럼 자기가 딱히 아침에 불이 났게 밥 먹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도 슬슬 시작해. 그리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러다가 점심때쯤에서 공부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공부 시작합니다. 공부는 오후 공부 잘 될 수 있어. 저녁 공부하죠. 잘 때 되는데, 오전에 공부했으면 피곤해서 한 12시쯤이면 쓰러져 자게 돼. 그런데 느지막하게 공부하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니까 그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공부 한두 시간 더 하죠. 그럼 한 새벽 한 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날은, 전날은 10시 일어났다가 그 다음날 11시 일어납니다. 그럼 어때요? 또 죄책감 느끼니까 또 새벽까지 하죠.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아침에 한 11시, 12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낮과 밤이 바뀌거든요. 낮과 밤이 바뀌면요,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이랑 밤에 공부하는 사람이랑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쌓이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밤에 공부하면요 건강해져요. 밤에 공부하면요. 전 밤에 공부하는 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때는 밤에 아무도 신경 안 쓰이고 그때 오로지 이렇게 날밤새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곧바로 아침에 시험 보고 하고,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1년 내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전에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9시라는 거 사실은요 9시도 약간 늦을 수가 있어. 근데 아침에 9시에 수업 들으면 그때 맞춰오면 되는 거고, 또 뭐 아침에 본인이 잘 못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요 그 하프 모의고사 되세요. 영어. 다른 과목은 왜 하프 모의고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행정법을 하프할 거예요? 의미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는, 근데 저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요 가르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모두 존경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강의는 배속해서 듣지 말자. 제가 수강생들한테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제 강의를요 2배로 배속해서 들으면요 합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래요. 자, 1.5배로 배속해서 들으면 1.5배로 늘어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게 뭐 굳이 거창하게 뇌과학이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이게 사람이요 머릿속에서 그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요, 자, 말하는 속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이 어느 사람은 빠르고 어느 사람은 뭐 그 느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하죠. 그 속도에 맞춰서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1.5배속 들어? 그럼 1.5배속 들으면요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처리를 하지 못해. 여러분 한 2배속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유튜브로 영화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영화 볼 때 2배속으로 한번 보세요. 끝나고 나면 내가 뭘 봤는지 몰라. 공부는 하물며 더 하겠지. 유튜브로 영화 보는 거야 그냥 여가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배속해서 듣지 마세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보 처리를 못해. 이게 기억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지과부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배속해 듣지 말고, 다만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제 정도 말하는 속도면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저는 1.2배속까지는 용서합니다. 제 말 속도로 보게 되면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넘어가면 듣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뭐 말하는 속도가 아주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항상 이 속도로 들으세요, 여러분. 정속으로 듣는 게 제일 좋고, 자기가 정속 들으면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자, 2배속 들으면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 몇 배 걸린다고요? 2배 걸려요, 정말로. 자, 7번째. 자, 공부할 때 지적 호기심을 갖지 말자. 이거 매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지적 호기심. 그래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이 탐구하는 자세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매몰차게 댓글을 답니다. 수험과 무관하다고요. 매우 중요해.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요 분명히 모르는 내용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내용 나올 때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 이것도 넓은 의미의 고시 공부잖아요. 이게 교과서라는 게 0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개념 설명이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용어가 나온다, 앞부분에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곧바로 그냥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 멈추면 안 된다니까. 멈추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요 끝까지 빨리 읽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교재 진도를, 강의 진도를 종강까지 가시면 돼. 그러면 앞에서 약간 갸웃갸웃했던 게 뒤에 가면은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해독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다니까 뒷부분 설명 들은 다음에 다시 앞부분 보는 거죠. 그럼 매우 자연스럽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여러분들 모르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회독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시라고. 질문 시간 낭비예요. 질문 시간 낭비. 저도 뭐 카페를 운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아드리긴 하는데, 보면은 특히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는 수업 복습하고 빨리 진도를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내용 찾아볼 때 네이버 찾아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야. 나중에 한 번 더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8번째, 정독보다는 다독이 효율적이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책을요 2사람이 읽어요. 근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릿말부터 정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각 주까지 다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키워드랑 핵심 어구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3번을 읽어요. 그럼 시험장 가면 누가 높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머리도 비슷해. 그럼 다독한 사람이, 3번 읽은 사람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지엽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위주로 나와요.
그런데 다독한 사람은 중요한 거 3번 읽었죠. 그런데 정독한 사람은 중요한 거 1번밖에 안 읽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문제 나와도 3번 읽은 사람이 더 잘 맞추겠죠. 지엽적인 것도 가끔 나오긴 하잖아요. 맞아요. 정독한 사람은 지엽적인 거 1번밖에 안 읽었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 나오면 여러분 틀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지 붙는 시험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독하다 보면요, 이 내용이 쌓이다 보면은 그 지엽적인 부분도요 결국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독이 아니라 다독. 그럼 다독한다는 말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 번 읽을 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려면 처음에 밑줄 잘 쳐놔야 되겠죠. 그리고 별표 잘 쳐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매칭 잘 해놓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책 정리. 제가 막판에 2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막판 2달에 앞서서 그 전의 기간은요 책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막판 2달 동안 빨리 볼 수 있도록, 그 전에 전 시간은 그냥 책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 전 기간은.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것도 이제 지겨울 거야. 아마 제 수업 여러 번 들었던 분들은 매 시간 첫 시간마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시가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자, 머리 좋은 놈은 엉덩이 무거운 놈을 못 이깁니다. 이게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이 머리 싸움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많은 양에 대해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 많이 한 사람이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엉덩이 무겁게 시간 투자를 했어도요, 마지막에 본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본 거 생생하게 기억나죠? 시험장 가서 답 체크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막판에 본 놈이 돼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머리도 좋고 엉덩이도 무겁고 막판에도 보고.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은 굳이 이 설명이 드릴 필요도 없겠죠. 본인이 알아서 다 잘 하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선배라면 선배죠. 조언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실제로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자, 밑빠진 독이 물 붓기.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이 전분, 했던 강사했던 분이 국어 선생님이시죠? 그럼 속담 시험에 나오나요? 모르겠는데, 속담 중에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봐야 쓸모없는, 부질없는 행동을 속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시가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건요, 밑이 이렇게 깨졌어. 물을 붓습니다. 그럼 들어간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이 안 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합격할 때 필요한 수준이, 제가 좋아하는 분필 색깔이 없네. 예. 이 정도 수준이다. 합격선이 이렇다. 이 정도까지는 채워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막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막판에 이 물을 들이붓는 속도를 높이시면 돼요. 제가 막판 2달은 12시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수면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합격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봐서 보고 합격. 그리고 시험 끝나면 어때? 싹 다 잊어먹죠? 다 빠져나가, 결국에는요. 나중엔 찾아봐야 돼. 저라고 행정법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물론 고시 공부할 때 들어있었겠지.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강의를 하니까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다른 분들 그냥 시험 공부하는 과목만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잊어먹어. 근데 시험 전까지 빨리 들이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자,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렇죠? 막판 2달이 중요합니다. 제가 막판 2달에 12시간 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12시간 하지 마시고. 자, 11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막판 2달을 4, 2, 1로 정리하자. 이게 혹자에 따라서 8, 4, 2, 1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4, 2, 1도요, 이 고시가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오던 방법이거든요. 이 4, 2, 1이요, 4주, 2주, 1주예요. 막판 2달이면 8주죠. 8주를 여러분 4주, 2주, 1주로 나누셔야 돼. 그럼 합치면 7주밖에 안 되잖아. 4, 2, 1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 어떤 사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벤트 때문에 내 계획대로 못하는 그 날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걸 생각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예비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4주, 2주, 1주로 나눈 다음에 4주 동안의 전 과목을 1회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이죠. 5과목을 4주 동안 1회독. 이게 4주 동안 1회독,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4를 1은 합, 절반이 2죠. 2주 동안 다시 한번 1회독. 그리고 1주 동안 1회독. 그러면은 시험 앞두고 2달 동안 몇 회독 하는 겁니까? 3회독 하는 거죠. 이게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은요, 이거 성공하면은 합격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리고 물론 이건 있어. 제가 보기 시험 앞두고 한 이틀 정도는 또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 한 이틀 정도는 또 막판 체크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4주, 2주, 1주 동안 3회독 하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동안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놓고 머릿속에다가, 그쵸. 그럼 4회독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4회독 하면요, 못 붙을 시험이 없어요. 이렇게 4회독 하는 게요. 그러니까 3회독, 내지는 막판에 2, 3일 동안 보는 것까지 합치면 4회독이죠. 이거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자, 8주를.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이걸요, 머릿속에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자, 나중에 8주 동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4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4주 동안 5과목을 다 하잖아요. 그때 절대 여러분 5과목을요, 먼저 국어 끝내고, 그 다음에 영어 끝내고, 그 다음에 한국사 끝내고, 행정법 끝내고, 행정학 끝내고, 이런 식으로 계획 짜면 안 돼요. 그럼 4주를 그렇게 배분을 해버리게 되면요, 한 3과목 하면 4주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두 과목은 뭐야? 밀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4, 2일 할 때는요, 하루에 적게는 2과목, 많게는 3과목을 갖고 가셔야 돼요. 영어는 좀 약간 좀 논외로 합시다. 영어는요. 뭐 그냥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뭐 하루 2, 30분만 시간 투자도 되는 분들이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나머지 4과목이잖아. 그냥 암기 과목, 그쵸. 영어 빼면 다 암기 과목이지. 그런 경우에는요,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혹은 그러니까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거나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거나 2, 3과목을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돼. 그래야지 안전해. 그래야 진도가 안 밀리고요. 그럼 4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가직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국가직 앞두고 2달 동안 4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한 지 좀 되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국가직을 목표로 하세요. 그 이유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국가직 시험에서 처참한 점수를 봤는데 지방직 시험 앞두고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고3 때 모의고사 보면은 3월 달엔 재수생들이 잘하거든요. 그런데 한 10월 달 가면요, 현역 고3 수험생들이 훨씬 잘해. 실제 공부도 그래.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장수생들은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하기 전에 그때가 바로 국가직 시험 볼 때잖아요. 그때 먼저 붙으시라고. 그리고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국가직에서 처참한 점수 받아도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이 2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직이 4월 달에 보죠. 4월 초. 그리고 지방직은 6월에 보죠. 그러면 2달 있죠. 2달. 이 2달 동안 4일 하면 돼. 4일. 그렇죠. 4주, 2주, 1주. 그러면 그렇게 3회독하고 막판 뭐 하루 이틀 더 보겠죠? 그럼 붙습니다. 12번째, 처절하게 공부하지 말자. 제가 싫어하는 말이요,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싸우지 마, 제발. 그치? 싸우면 안 돼, 여러분. 보면 뭐 합격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제가 뭐 수험생 뭐 합격 유튜브 이런 건 본 적은 없는데 뭐 합격기 이런 거 뭐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은 울면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 그렇게 울면서 공부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울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좀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공부하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 농구 선수 중에 여러분 서장훈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예능하잖아.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서장훈 농구 선수로 유명했지. 근데 서장훈이요, 농구 선수로 유명할 때 그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항상 보면은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하고 상대방 선수한테 거칠게 항의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게 서장훈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서장훈 마크가 안 되는 거야. 자꾸 거친 파울을 해. 그리고 또 거친 파울을 하는데 그 심판이 안 알아봐 준단 말이지. 그러면 왜 안 알아봐 주냐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선수한테 너 왜 그런 식으로 거칠게 파울하냐 그러고 항의하고. 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장면 항상 TV에 중계대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능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많이 안 했대. 근데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거칠게 항의하면 항상 찍혀가지고 TV 나오는 건데, 자기가 거칠게 항의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자체 신경 써야지, 누가 뭐라 그랬다고 때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계속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그런 감정 소모가 심하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랑 싸우시면 안 돼. 그럼 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울면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웃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지.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쵸? 공부가 그렇게 뭐 아주 재밌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무덤덤하게 공부하세요. 무덤덤하게.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공부한다는 게, 하루하루를 루틴하게 보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 먹고 그냥 오전 수업 듣고, 그다음에 오후 점심 먹고 잠깐 엎드려 잤다가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뭐 또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루틴하게 별다른 다이나믹하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감정 소모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놀지 말고 쉬세요. 놀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다 했다. 그러면 뭐 다이나믹하게 어디 놀러 가고 일단 놀고 나면요, 다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휴가 갔다 오면 여러분 원기 충전돼 가지고 더 공부 잘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휴가 가서 뭐 한 4박 5일 동안 놀러 갔다 오면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루틴이 깨져버리거든요. 루틴이 깨져버리게 되면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슬럼프 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감정 기복 생긴 일, 뭐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뭐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죠. 애인이 괴롭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울면서 공부하면요 진이 빠집니다. 뭐 루틴하게 공부하라. 뭐 그래야지 슬럼프가 안 온다. 뭐 대충 이 정도였고, 뭐 행정법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그거 제가 그 메가캐스트에도 올려놓은 거 있고, 그리고 제 강의 보시게 되면 항상 1강 오리엔테이션 그러면은 행정법 공부방법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 안 해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은 그 내용 보도록 하시고요. 뭐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는 거, 뭐 이게 조언 드리는 게 영어 소리가 아니거든요. 영어 소리가 아니고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많은 표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한 1년, 뭐 짧게는 1년, 길게 뭐 1년 6개월, 2년 동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